자,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의대 뉴스로 시작해야겠죠. 네, 의대 예. 정원 조정 문제 예. 관련해 가지고 잠시 전이었던 오후 2시부터 4시 15분까지 윤석열 대통령하고 전공의 쪽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이 두 사람이 면담을 가졌습니다. 대통령실에 이제 김수경 대변인이 짧게 서면 브리핑을 했는데 2시부터 4시 15분까지 두 사람이 만났고요. 박 비대위원장은 전공의들의 의견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전공의들의 열악한 처우 문제라든지 근무 여건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고 대통령이 이 내용을 좀 경청했다라는 네. 정도로 브리핑을 했고요. 추가로 지금 대통령실이 내놓은 얘기가 지금 속보로 전해지고 있는데 윤 대통령이 의사 정원 문제에 있어서 전공의들의 입장을 충분히 존중키로 했다. 예.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추가적으로 조금 더 양측의 입장이 이제 보도가 돼야 알 수 있겠습니다만은 기존에 전공의 쪽에서 주장했던 내용을 일단 대통령한테 전달을 하고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이제 그 입장을 전달받은 이거까지는 지금 확인이 되는 것 같고요. 입장을 충분히 존중한다는 게 그동안 전공의 측에서 얘기했었던 2,000명 증원 백지화를 전제로 한 이야기인 것인지 혹은 이제 앞으로 좀 논의를 더 해 나가 보자라는 어떤 원론적인 입장인지 이런 것들도 조금 추가적으로 보도가 돼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정확치는 않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네, 단지 일보 나갔다는 느낌이 드는 것은 의사 증원을 포함해서 이런 딱 못을 박은 거 보면 그렇습니다. 인원 문제를 충분히 존중하고 협의할 수 있다. 네. 여기까지는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강조해왔었던 2,000명 증원에서 어떻게 보면 조정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이제 단초로 보여가지고 예. 이게 과연 이제 앞으로 추가적인 어떤 협의로 이어질지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오후에 이제 면담 사실을 이제 공개를 했을 때 그때만 하더라도 여전히 대한전공의협의회 쪽은 좀 강경한 입장이었습니다. 예. 박단 위원장 같은 경우도 면담 사실을 공개를 하면서 대의원들한테 대전협의 대의원들한테 메시지를 보냈는데 오늘 이제 충분한 시간 회의를 거쳐서 결정한 사안이다. 이게 비대위 내에서 이제 네. 논의가 있었다라는 점을 공지를 했고요. 그러면서 2월 20일의 성명서 이건 비대위에서 냈었던 성명서하고 요구안의 기조에서 달라진 점이 없다. 총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종적인 결정은 전체 투표로 진행을 하겠다. 이 점을 이제 확실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2월 20일에 성명서에 어떤 내용이 잠겨 있었냐면 의대 증원 백지화를 일단 기본 전제로 넣어놓고 있었고요. 그리고 의사 수급 체계를 위해서는 이제 기구를 구성하고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 처분 이런 것들을 백지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이제 논의 문제라든지 혹은 정부의 조치들에 대해서 다 백지화를 시켜놓고 그 위에서 이제 논의해야 된다는 게 대전협의 그동안의 입장이었기 예. 때문에 상당히 이제 대통령하고도 그 논의를 할 때 구체적인 결과를 내놓을 수 있겠느냐 이런 의구심들은 이제 드는 입장이긴 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지금 대전협 측의 입장이 변한 것은 알려진 바가 없고요. 아직.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은 분명히 2,000명을 고집하지 않겠다. 거기다가 대전협의 의사를 존중하겠다. 증원 문제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든 양보 가능성은 충분히 비춰진 것이고 어느 정도 이제 열어놨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협상 과정을 지켜봐야겠군요. 네. 예. 다만 이제 대통령실이 다소 양보하는 안을 냈다고 해서 전공의들 쪽에서 이제 그 부분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을 거냐 이게 예. 지금 아직까지는 좀 미지수긴 합니다. 왜냐하면 다수의 전공의들이 오늘 이제 보도를 통해서 확인된 내용을 보면 박단 비대위원장하고 윤 대통령이 만나는 것 자체에 동의할 수 없다라는 의견들도 약간 상당히 반발하는 형태의 의견 표명이 많았죠. 그렇습니다. 예.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의견 수렴 없이 단독으로 박단 비대위원장이 단독으로 결정한 거 아니냐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사직전공의로 이제 여러 인터뷰를 통해서 언론 노출이 많이 됐었던 류오카다 씨 같은 경우도 여기도 출연을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 하이킥에도 출연했었는데 별도 성명을 냈습니다. 윤 대통령과 박단 비대위원장의 만남 성사는 젊은 의사들 그러니까 전공의들이나 의대생들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박 비대위원장과 11인의 대의원들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예. 독단적인 밀실 결정임을 알린다. 이렇게 이제 비판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전공의들도 의견을 이제 하나로 모아내는데 이제 쉽지 않은 과정들이 있기 예. 때문에 이걸 이제 그 전체 의견을 들어서 최종적으로 협상을 어떻게 할지를 결정한다고 하면 앞으로도 여러 진통들을 겪어야 될 것 같다. 아직까지는 좀 그렇게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런 어떤 일부 전공의들이 그런 반발이 나오니까 예. 대전협 측에서는 또 밀실 결정한 거 아무것도 없다. 그렇습니다. 가서 의사 전달하고 네. 결론이 나오면 그건
분명히 공개적으로 얘기하겠다 뭐 이 얘기죠.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얘기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최종 결정은 이제 전체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뭐 이런 과정들이 앞으로도 좀 많이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참 어떤 의견을 모으기가 굉장히 어렵군요. 보니까. 예. 네, 구조적으로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전공이 내부에서도 이렇게 어려우니 네. 의사협회 무슨 교수협회 그 세 군데 의견을 모으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저번에 그 어떤 한 분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예. 사실 이제 정부 측에서도 이건 또 뭔가요? 속보가 예. 들어왔는데요. 대통령실에서 지금 밝힌 내용인데요. 예. 의대 증원 문제 관련해서 600명으로 조율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설에 대해서 이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좀 밝혔습니다. 이것도 자세히 들여다봐야 될 것이요. 예. 600명 조율 가능성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는 2,000명을 고집하겠다는 얘기랑 같은 얘기는 아닐 수도 있죠. 이거는 그렇습니다. 예. 그 입장을 뭐 선회할 수도 있는 뭐 그런 예. 가능성이 그러니까 600명이라는 숫자가 아니다 이 얘기겠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여러 가지 어떤 시중에 600명이라는 소문이 떠돌았고 오늘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한 어떤 그건 아니다 이 얘기 같습니다. 예, 뭐 한 무속인의 발언이나 뭐 이런 것들과 연결해 가지고 떠도는 소문들이 있었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실에서 이제 명확한 입장을 밝힌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무속인은 참 여러 군데 등장하는 것 같아서 예. 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예. 언론들이 그분한테 이렇게 마이크를 자주 주는 것 혹은 이제 그 발언을 좀 무게 있게 보도하는 게 맞느냐 옳으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회의감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언론들이 또 주목을 가끔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게 그 인과관계를 떠나서 네. 그 사람이 말한 거랑 어떤 정책이랑 어떤 유사성을 띌 때가 가끔 있으니까 네네. 주목해서 볼 수밖에 없는 필연이든. 우연이든 가끔은 주목해 보는 네. 뭐 그런 상황이 생긴 것 같습니다. 예. 다음에 네. 민생토론회 점검회의에서 공매도 폐지 자체를 대통령이 호평했다. 뭐 이런 네. 얘기도 나오던데요. 24회에 걸친 민생 토론회 이제 3월까지 진행이 됐었는데요. 오늘 대통령 주관으로 해가지고 이 민생 토론회에서 나왔었던 논의들을 어떻게 이제 후속 조치할 거냐 이 점검회의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경제 분야 정책 과제에 대해서 오늘 주로 이야기를 했는데 윤 대통령이 그 동안에 이제 민생 토론회에 대해서 상당히 좀 자신감 그리고 이제 높은 평가를 스스로 내리는 모습이 오늘 좀 이야기가 됐습니다. 특히 공매도를 폐지한 문제, 증권시장, 주식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관심이 많았던 사안인데 이 공매도를 폐지하면서 우리 주식시장에 대한 외국인들의 투자가 많이 늘어났다. 이 부분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공매도 폐지 자체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조치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기우였다라고 대통령이 이제 규정을 했고요. 우리 주식의 투자자들이 공매도로 인해서 피해를 확실하게 막을 수 있는 어떤 단계가 될 때까지는 공매도 폐지 정책을 유지하겠다. 기존의 입장을 이제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다만 오늘 대통령이 평가한 것처럼 실제로 공매도 정책 때문에 최근에 코스피 지수라든지 이제 한국 주식시장의 어떤 고공행진이 가능한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여러 의견들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뭐 전문가들 얘기도 좀 들어보고 기존에 보도됐던 내용들하고도 좀 비교를 해봤는데 최근에 우리 주식시장의 상승이 있는 거는 사실인데 다만 이게 우리 시장, 한국 시장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고요. 그게 이제 공매도 덕분이다라고 평가하는 데는 다소 좀 무리가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미국 주식시장이라든지 일본 주식시장도 상당히 좀 높은 그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 그러니까 다른 데도 다 올랐다 이거죠, 그러니까 비슷하거나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이제 2배 이상의 이제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뭐 금값이라든지 이런 안전자산이나 위험자산을 가리지 않고 거의 모든 자산 시장이 지금 이제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걸 어떤 전문가는 저한테 얘기할 때 이제 에브리띵 랠리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모든 게 다 오르고 있다.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꼭 공매도 때문은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 얘기 거꾸로 얘기하면 윤 대통령이 자화자찬이다 이거는 뭐 이런 얘기인가요? 네, 뭐 여러 측면을 같이 봐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이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인과관계랑 앞에 것과 앞에 것이 일어나고 뒤에 것이 일어났을 때 이걸 인과관계로 볼 것이냐 아니면 전후관계로 볼 것이냐 이걸 명백히 구분해야지 어떤 사안을 정확히 볼 수가 있는데 이 전후관계를 인과관계로 해석해서 자화자찬하거나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경우도 너무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걸 이제 잘못 아전인수로 해석을 하게 되면 정책을 무리하게 이제 추진해 나가는 동력이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평가는 냉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매도 자체도 이것이 물론 어떤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일반 투자자들한테 불리한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걸 제도적으로 어떤 미세하게 조정하는 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건데 공매도 자체가 부실한 기업을 찾아내서 자기가 먼저 부실한 기업을 찾아내서 그것을 싼 값으로 나중에 팔기로 하고 지금
사는 것 자체가 부실한 기업을 찾아내는데 자본주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라는 어떤 말씀을 하는 학자들도 많아요. 뭐 거품을 걷어내는 예. 데 있어서 공매도의 역할이 있다는 분들도 그렇습니다. 많습니다. 그걸 어떤 이 여러 가지 제도가 있으면 그걸 하나를 어떤 제약시하고 네. 그걸 무조건 매도하면서 한쪽에 해석을 하는 건 옳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 예. 면밀한 평가가 필요할 것 같고요. 3월까지 열렸던 24차례 민생 토론회에 대해서 1차 마무리를 하면서 대통령이 직접 좀 소회를 밝히는 부분도 있었는데 예. 그 내용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업무 스타일도 바뀌고 일이 많아졌기 때문에 우리 많은 공무원들이 정말 아주 과로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노동부에 고발당하지 않을까. 그렇지만 고발하십시오. 퇴임 후에 제가 처벌받겠습니다. 본인이 이제 열심히 대통령으로서는 열심히 일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한 농담 같은데요. 네네. 예. 공무원들이 근데 이제 노동청에 고발할 정도로 과로가 되면 예. 가능하면 안 되겠죠. 이제 가능하면 이제 그렇지 않는 상황으로 이제 만드는 게 대통령의 역할 중에 하나. 예, 물론 농담이고요. 제가 뭐 이건 농담이니까요. 농담이니까요. 근데 이 농담의 어떤 뼈대는 그러니까 이 공무 본인이 민생 토론을 하면서 그렇게 너무나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그 어떤 민생 토론에는 그렇습니다. 성과를 강조하기 위한 농담인 것 그리고 같은데요. 또 그만큼 이제 많은 정책 과제들을 던져놨다. 이제 이런 의미도 될 텐데 다만 이제 그렇게 이제 다양하고 양도 많은 민생 과제들을 던졌는데 그게 실제로 지금 국민들의 민생에 구체적인 도움이 되고 있느냐? 그 부분이 중요하겠죠. 이 부분도 역시 이제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제 뭐라고 비판을 하냐면 토론회를 명목으로 해서 전국을 대통령이 다니면서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고 불법 관건 선거를 자행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사실 민생 토론회 기간 내내 이제 민주당은 해왔었습니다. 특히 하필이면 민생 토론회를 개최한 지역들이 국민의힘이 총선 승부처로 삼는 지역들이거나 예. 혹은 이제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또 공천을 받은 지역구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그런 어떤 사전 선거 운동 의혹 그리고 이제 대통령을 직접 고발하는 이런 조치들도 있었던 건데 그러니까 이게 오얏나무 밑에서 각근을 매지 말라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굳이 각근을 들고 가서 오얏나무 밑으로 가서 매니까 오해를 받는 것 같아요. 이게 보면. 네. 해당 지역구에 또 이제 여당 후보라면 환영할 만한 정책들을 발표한 경우들도 꽤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다만 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온 동네를 다니면서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면서 약속한 게 누군가 계산해 보니까 1천조 원이 된다고 한다. 예. 사실상 3.15 부정선거에 버금가는 불법 관건 선거를 대통령이 나서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했는데 그만큼 과제가 워낙 좀 다양하게 던져지다 보니까 특히 이제 GTX처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정책들도 많이 포함이 돼 있다 보니까 예산 자체를 집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지금 약속을 하는 것이냐 뭐 이런 비판 지점들은 좀 곰곰이 들어볼 지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비판이 어떤 이어지면 정부에서는 이 재원은 어떻게 만들겠다는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얘기는 별로 뉴스에 나오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대통령이나 정부에서 강조하는 거는 여전히 건전 재정이라는 프레임이기 때문에 건전 재정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이제 막대한 재정 정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느냐, 뭐 그것도 좀 의문이긴 합니다. 근데 이 재정 적자가 엄청난 상황인데 지금 네. 그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접근을 하는 정부, 꼭 대통령이 아니라도 네네. 정부 관계자라도 어떤 그것에 대해서 진지한 어떤 답변을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예. 이게 이제 정무적으로도 보면 워낙 많은 과제들 그리고 막대한 예산들을 한꺼번에 많이 던지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는 민생 토론회가 진행될수록 국민들이 느끼는 어떤 정서적인 호응도도 좀 떨어지는 경향이 좀 있긴 했거든요. 그것도 이제 같이 고려해야 될 겁니다. 선거 앞두고 머지않은 생각을 하는 분들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재원 마련 방안 없이 막 던진다는 느낌을 가지면은. 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가 좀 어렵겠죠. 그렇습니다. 예, 사전 투표죠? 내일부터죠? 내일부터입니다. 5일과 6일 이틀 동안 진행이 되고요. 전국의 3,565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가 될 예정입니다. 유권자분들 뭐 내일부터는 자유롭게 근처의 사전투표소에 가시면 투표에 참여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어디서 투표를 하면 좋을지 요즘은 이제 포털 사이트라든지 이제 검색 사이트에서도 사전투표소 검색하면 본인의 위치 근처에 있는 사전투표소를 이제 쉽게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오늘 처음으로 해봤는데 네. 포털에 들어가서 투표만 쳐도 나오더라고요. 빨간색 금방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예. 도장 표시해가지고 뭐 찾으시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고 투표 시간 좀 고지해드리자면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같이 이제 신분증을 지참해서 가셔야 되고요. 최근에 뭐 저도 이제 발급을 받았는데 모바일 운전면허증 같은 모바일을 통해서 신분증 확인도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이 투표하시기에는 훨씬 좀 좋아진 환경이다. 다만 이제 주민등록증이나 이런 거 화면 캡처를 해가셔가지고 예. 사진 파일로 이미지 파일로 제시하시는 거는 현장에서 이제 그 인정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남의 거를 찍을 수도 있으니까요. 잘못하면 그럴 수도 예, 있기 때문에 모바일 신분증을 직접 인증하시거나 혹은 실물 신분증을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예, 시간은 오전 6시부터 또 오후 6시까지. 오후 6시까지요. 네, 본인의 지역구가 아니더라도 예. 어느 사전 투표소든지 투표가 가능합니다. 제가 어제 그 질문했다가 참 무식하다는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아무데나 가서 어떻게 하죠? 뭐 하는 건 알고 있었는데 네. 가면 그 수많은 투표용지를 어떻게 다 준비해 놓지 뭐 이런 생각을 했다가 네. 인쇄하면 된다는 그 말씀 듣고 참 네, 바보 같다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IT 강국이니까요. 네. 오늘 이제 여야 예. 대표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사전 투표를 독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내일부터 사전 투표장으로 나와달라라고 호소를 했는데 그동안 상대적으로 여당이 사전 투표에 소극적이다라는 평가가 많았는데요.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부터 이제 지도부 모두가 나서서 사전 투표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제 지원 유세를 나가기 전에 따로 기자회견까지 자청을 해서 예. 사전 투표 독려를 했는데 사전 투표하면 진다, 투표율 높으면 진다, 뭐 이런 얘기에 신경 쓰시지 말고 내가 찍으면 우리가 된다, 우리가 찍으면 대한민국이 이긴다 이런 생각만을 갖고 모두 투표에 나서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층을 향한 호소인 거죠. 예. 지금까지 총선 결과를 마친 여론조사는 사실상 없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다소 여당에 불리한 여론조사에 신경 쓰지 말아달라는 예. 의미겠고요.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투표해주면 우리가 이기고 여러분이 포기하고 나가지 않으면 범죄자들이 이긴다. 이렇게 예.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야권의 지도자들, 뭐 이재명 대표라든지 조국 대표를 향해서 이제 범죄자라고 표현하면서 이제 강공을 펼치고 있는데 그 연장선상의 발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부산 지역에 지원 유세를 갔는데 네. 부산 울산 지역을 방문을 했는데요. 여기서도 사전 투표를 독려를 했습니다. 부산을 포함해 전국 박빙 지역에서 여론조사는 의미가 없어졌다. 이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 여론조사에 매몰되지 말라는 얘기인데 지금 중요한 거는 투표하면 이기고 포기하면 진다 딱 두 가지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느냐. 단 0.73%포인트 차이로 이 나라의 운명이 갈렸다. 대선 얘기죠? 예, 지난 예. 대선에서 이제 패배했던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선거 판세 관련돼서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야가 공히 50석 플러스 알파 이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선대위가 오늘 브리핑한 내용을 보면 한 3%에서 4%포인트 이내로 각축을 벌이고 있는 박빙 지역구를 55곳을 꼽았습니다. 예. 지역별로 뭐 서울에서 15곳, 인천, 경기 11곳, 충청권과 부울경이 각각 13곳, 강원도 3곳 이렇게 이제 꼽았는데 그만큼 이 지역에서 선방을 하면은 승리하고 만약에 이곳들이 무너지게 되면 야권 전체 200석이 현실화가 되면서 개헌 저지선이 뚫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네. 지지층에 호소하는 모습이었고요. 민주당도 한명도 선대위 전략본부장이 직접 브리핑을 했는데 경합 지역이 50곳이 넘는다. 선거 막판에 지지층이 더 결집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 투표율이 65% 이상이 되면 민주당에게 유리할 것 같다. 선거에 이렇게 대해서는 얘기했습니다. 오늘 그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이따가 자세히 4부에서 네. 아주 자세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판세가 어떤지. 그리고 우리는 광고 듣고 다시 만나겠습니다. 네. 네, 사전 투표가 내일부터인데 예. 이맘때쯤이 되면 어김없이 이제 등장하는 게 이제 사전 투표 혹은 이제 선거와 관련된 부정 선거 음모론인데 예.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올해도 이 관련해 가지고 이제 게시물을 하나 올렸습니다. 페이스북에 게시물을 올렸는데 조국 혁신당이 선거 광고물을 이제 보냈는데 맨 뒷면을 보니까 사전 투표 부탁드립니다라는 문구를 쓴 것을 언급을 하면서 당일 투표에 대해서는 공보물 전체를 다 뒤져봐도 날짜조차 적어놓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전 투표 부탁드립니다만 적어놓고 이제 당일 투표 얘기를 안 했다라는 얘기인데 이걸 두고 너무 이상하지 않느냐. 아마도 이런 공보물은 전 세계를 다 뒤져봐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냄새가 스멀스멀 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무슨 냄새가 날까요? 그러면서 이제 추가로 얘기한 게 이번에 비례정당 투표는 수교표를 할 수밖에 없게 돼버렸기 때문에 이제 투표 용지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요. 그들이 조작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것은 바로 사전 투표함이 될 것이다. 너무나 뻔하지 않느냐 이렇게 또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뻔하지 않느냐라고 적어놓긴 했는데 예. 뭐가 뻔하지? 뻔하다는 건지는 저는 이제 게시물을 봐가지고는 얼른 파악을 하기가 좀 저도 어려워서 지금 들어도 뭐가 뻔한지 모르겠는데 잘. 예. 예, 뭐 사전 그러니까 일단 예. 사전 투표는 조작 가능성이 있다. 뭐 이걸 주장하고 싶은 것 같군요.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예.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비례정당 투표 같은 경우는 수개표를 이번에 진행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사전 투표라든지 이제 총선 부정선거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수개표에 대해서는 또 이제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투표함에 대한 조작 가능성을 제기한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아니, 수개표 얘기한 거 아닌가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조작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게 이제 사전 투표합니다. 아, 투표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무슨 말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아시다시피 사실 이제 그 투개표 같은 경우는 참관인들이 각 정당에서 다 보낸 참관인들이 이제 입회를 하는 그래서요.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24시간 CCTV가 돌아가는 환경에서 이제 통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지 잘 몰라서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네. 별로 물어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전직 네. 총리란 분이 이렇게 이런 얘기까지 왜 자신의 어떤 확신을 가지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런 것 때문에 사전 투표를 좀 뭐 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그 음모론적으로 일부 분들이 받아들이는 거 뭐 아닌가요? 그거 유튜브에서 많이 좀 그 나오는 의견인데요. 예. 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철저한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관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여야가 그거는 이제 모두 이제 함께 감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걱정 마시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사전 투표하시면 될것 투표, 같습니다. 본투 투표에도 적극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민주당 양문석 후보 대출 네.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의혹이 제기가 돼 있는데 오늘 새마을금고 중앙회하고 금융감독원이 검사 결과를 같이 발표를 했습니다. 검사반에서 확인을 해봤는데 양문석 후보 딸 명의로 받았던 개인 사업자 대출을 용도 외에 그러니까 사업자 명의로 받아놓고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식으로 유용을 했다. 그리고 허위 증빙 서류를 제출을 했다. 부실 여신 심사를 통해서 새마을금고 측에서도 이제 잘못한 게 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위법과 부당 혐의가 발견됐다고 하면서 양문석 후보의 딸을 이제 검찰에 고발을 하기로 지금 이제 했다라는 예. 점, 수사기관에 이제 통보를 했다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양 후보 딸 같은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 대출로 11억 원 정도를 대출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6억 원 정도를 기존에 양문석 후보가 샀던 집에 이 그 부채로 잡혀 있던 대부업체의 빚을 갚는데 사용을 예. 했고 나머지 한 5억 1천만 원 정도는 본인의 이제 모친 계좌에다가 입금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사업에 실제로 사용을 안 했다는 예. 얘기죠. 그리고 나중에 2021년 7회 새마을금고 측의 제품 거래 명세표 같은 거, 그러니까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어떤 입증을 위해서 제출한 명세표 같은 게 있는데 이게 대부분 허위인 걸로 판명이 됐다. 예. 오늘 이제 검사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어떤 조사가 진행이 빠르면은 네. 지금 뭐 후보지에 무슨 영향이 있거나 이런 건 상황인가요? 아니면 아닌가요? 그거는? 뭐 사실 이제 이게 예. 수사기관으로 넘어가더라도 예. 수사가 실제로 진행이 돼야 되고 뭐 재판도 진행이 돼야 되고 뭐 기소가 된다는 전제하에 뭐 이런 과정들을 봤을 때는 어쨌든 그 모든 결과가 투표일 전에 나올 수는 없는 상황이기 예. 때문에 여권 쪽에서 지금 주장하는 거는 양문석 후보 스스로 후보직을 사퇴해야 된다. 예. 혹은 민주당 쪽에서 이제 공천을 취소해야 된다라는 건데 오늘도 이제 확인해 보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구체적인 움직임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임경빈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